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4월 25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새로운 강사님이시죠. 김심원 지사장님이자, 앞으로 강의를 맡아주실 김심원 대표님을, 소개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한 게임계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시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부터 1강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소개하고 계획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기존 회원님들은 저를 잘 알 겁니다. 약 1년 전에 제가 딱 한 번, 증강의를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사장이 되면서 제가 항상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회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 회원들은 자기만의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회원들도 회사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차 하고 있었는데, 지사장을 역임하면서 더 막중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 제가 준 강의를 맡게 되면서, 어, 제가 할 역할이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포부를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원래 유소영수 지사님이 강의하는 날인데, 지금 베트남에 가서 지금 60여 명, 거대한 인원을 모시고 가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 오늘 아마 지금 공항에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중이고요. 그래서 소영수 강사님 강의는 내일 이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김시원 대표님이 금요일 날, 다른 일정은 똑같고, 금요일 날 김시원 대표님께서, 지사장님, 강사, 이름이 막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질문 형식으로 제가 샅샅이 우리 김시원 대표님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동안의, 어떤 인생 경험 속에서 이 게임 쪽에 상당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게임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요번에 우리 메타F에 이미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게임과 관련된 경험이 많다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제 리스크입니다. 아주 큰 리스크고, 부끄러운 과거인데, 아마 그것이 이 사업의 어떤 계기도 됐고, 또 장점을 느지막하게나마 발휘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에서 끼니를 굶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상 제 나이 때는 다 그랬겠지만은 유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엄청난 갈증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그때 당시에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대부분 얘기했어요. 대통령. 커서 대통령 된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누가 어르신들이 물으면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데 저는 일찍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금방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서울 그 국일관 종로하고 명동 사이를 오가면서 어렸을 때 11살 때 9살 때부터 아이스키킹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스키킹. 피막골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제 나오발이었고, 아이스키 장사를 하면서 어깨에 쪽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가 큰 아이스키 통을 몇 개씩
팔로 다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찹쌀떡, 인절미 하는 거 있죠? 밤에는 또 그 장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어린 과거죠. 참 이런 말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밤에 찹쌀떡 인절미 장사를 할 때 고객들이 누구였나 하면은 우리가 속칭 그 노름판의 하우스. 밤에는 대부분 다 그 노름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명동파 김두한, 종로파 이정재가 판을 칠 때라서 특히 밤에 그 일대는 노름판이 성행했습니다. 제가 찹쌀떡 인절미 장사를 할 때 꼬마야 일로 와 해서 가면은 노름판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데 돈이 막 현금이 수북수북 쌓였어요. 그런데 10분도 채 안 된 시간에 돈을 막 걷어들이는 그 주인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서요. 10분에 한 번 걷어들이는 게 제 3개월 정도 벌 돈도 넘는 돈인데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요. 그거를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을 배우게 됐죠. 포카. 그래서 어린 나이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하우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돈을 뭐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가. 그 하우스장으로 바뀌면서 제가 포카에 입문해서 기술을 부리지 않고 저를 이길 수 없는 정도로 제가 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세계에 빠졌지만은 모태신앙이 있어서 남을 속이는 기술은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알면서. 배우려고도 안 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실력으로만 포카를 하면서 전국을 이제 원정 다닌다는 정도로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탤런트도 끼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 게임이라는 것은 노력해서만은 되는 게 아니고 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한 가지를 하면 뭐 10가지를 한다고 바둑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고수 대열의 아마추어로서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어떠한 그런 종류 그러니까 말하면 게임과 유사한 종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잠재적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도 재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스릴 넘치고 그런데 이 메타퀘스트의 경마 게임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느지막하게 내 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지 않았나 이래서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1년 반 됐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됐는데 제 적성에 잘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남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거를 제 중강의 때, 제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뭐 부끄러운 과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게임에 대한 입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정말 남다른 경험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이 지사님하고 이제 가끔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역시 우리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항상 전문적인 시각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시각보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그 전문적인 시각으로 또 이 중강의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또 이 다른 분야에서 뭐 FX 쪽, 뭐 이쪽에서 또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모습의 또 그런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 전에 그 FX 했던 그런 경험치를 살려서 또 우리 이 메타페스트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하실 것 같은데 어떤 또 관점이 좀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고, 학교도 저는, 야행성입니다. 완전 야행성이에요. 저는 태어나기를 밤 1시에 태어났고요. 주야가 바뀐 생활을 오래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제 밤에 노름을 해야 되니까요. 주야가 바뀌어서 낮에 자고 밤에 노름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성인이 되면서부터 독서로 공부를 돈과 관련된 공부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요. 부동산을 제가 강의를 하기가 제 최초입니다. 부동산 강의. 약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부동산 강의를 했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가 발효되면서 공인중개사 일기생들을 제가 실전 강의를 했던 것이 첫 무대입니다. 음, 강남 시행사들이 프리랜서 저를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일원으로 자격증만 땄지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토지를 보러 가면 경계선도 모르고요. 임야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또 토지만 전문을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까지 해서 팔아야 되는지 어떤 용도의 허가를 받고 어떤 용도의 적지인지 뭐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 거를 제가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왜 프리랜서로서 강남의 시행사가 저를 돈을 주면서 저를 했나? 전 무자격자죠. 무자격자가 자격자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토지 분야에서 큰 대형 물건들을 거래 성사율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강남 일대에 퍼져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 생겼고요. 두 번째 때는 국내 주식을 제가 독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가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금융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증권회사는 증권만, 은행은 은행 업무만, 보험은 보험 업무만 그때 당시에 따로따로 할 텐데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 선물사라는 기관들이 그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선물사가 그때 있었는데 한맥 선물, KR 선물, 우리 선물, 삼성 선물, 외환 선물 등등 6개의 대형 선물사들이 여의도에 주로 포진되어 있었는데 제가 경희대의 재학생들을 선물 옵션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금융사에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FX 마진 트레이딩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성행했죠. 아줌마들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좀 심한 나라다 보니까 한참 늦게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외환선물사, 그때 당시 규모가 두 번째였는데 외환선물사 여의도 4번 출구 유화빌딩 14층, 지금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취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네들이 나를 추천했죠. 제아의 구수가 있다. 그래서 FX 마진 트레이딩을 2005년도 시범 운행할 때 외환선물사 최초 아카데미 학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20년을 FX 강의만 했습니다. 어떻게? 돈 받고요. 저는 돈밖에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돈 안 받고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강의도 돈을 안 주면 일절 안 합니다.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명 가르칠 때 1인당 300만 원. 굉장히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자꾸 다운됐죠. 인터넷이 보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다운됐어요. 방송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50만 원 정도 받다가 IMF가 아니고 저기 뭐죠? 코로나가 당하면서 실업자가 됐죠. 왜냐? 5인 이하 못 모이게 했습니다. 5인 이하. 근데 그러면 저 빼고 4명 가르치면은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 가르치는 시간에 내가 직접 내 자금 갖고 트레이딩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모든 제안을 다 뿌리치고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이 회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메타페스트, 베트남의 한국인 대표가 개발자 입에서 대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너가 전문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개발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것도 뭐요?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해당 나라에 허가를 받고 다른 나라에 나갈 때도 허가 받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 블록체인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건 뭐니 해도 게임입니다. 이거를 한다는 걸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1억을 제 자금으로 1억을
직접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왜냐? 못 가르치게 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20에서 40% 정도 제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몽땅 이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2022년 8월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하긴 해야 됐는데 돈은 이제 현금을 이제 이 트레이딩 자금을 빼서 우리가 트레이딩 이제 안 하려고 마음 먹었죠.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을 느꼈으니까 이 회사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사업자들이 좀 잘못된 인식으로 한국에 전파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원조죠. 원조 쪽의 사업들이 포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FS 제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저를 통해서 배출된 제자들이. 근데 그중에 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월 달서부터 했더라고요. 저는 8월 달에 했는데 훨씬 일찍 시작했죠. 그분들이 다 수독돼 있어요. 그네들 찾아가서 이 사업을 설명했더니 저보고 뭐라느냐. 원장님, 이제 와서 이 정보를 저희들한테 얘기하십니까? 저희는 1월 달서부터 했는데 이제 8월 달에 오셔서 이걸 하자 그러십니까? 정보가 그렇게 늦습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왜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냐? 그랬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 그래? 그럼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너희들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400만 원, 어떤 사람은 700여만 원, 어떤 사람은 300여만 원. 한 팀이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수독돼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당장 너희 계좌로 내가 돈을 쏴줄 테니 이거 하려면 하고 아니면 나한테 다 넘겨라. 이래서 그때 초창기 때 첫날에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일부 인수하고 그 다음 달에 또 4천만 원 정도 지불해서 해서 그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예, 대단하시네요. 예, 들어보니까, 자, 게임계에, 일단 배팅 게임 쪽에 기존에 있던, 그런 게임을 아마도 섭렵하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금융 쪽, 주식 쪽도 그 섭렵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기존에 있던 금융, 기존에 있던 게임, 이쪽을 섭렵을 하셨는데, 자,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메타페스트에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용기와 확신을 가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메타페스트 들어와서 한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메타페스트 사업에 이제 큰 대의적인 말씀은 해주셨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뭐 컨텐츠라고 할까요? 기존에 다루었던 컨텐츠하고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가상세계라는 거, 가상세계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힘이었을까요, 이게? 예, 그걸 한번 말씀해 네. 주실까요? 항상 저는 선구자적인 그 사고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호기심이 발동되면은 제가 사실은 올해 1학년 7반입니다. 1학년 7반인데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새로운 분야를 탐구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FX를 하게 되면 가르치다 보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로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자진해서 갔어요. 주간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지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행성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지각할 바에는 나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하자 해서 야간을 가면은 내가 늦잠 자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간을 내가 자진해서 갔는데 제가 야간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미국과 영국 금융 두 강대국이 뛰는 시간, 그 시간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FX 마진 트레이딩이 저한테 딱 맞습니다. 지금도 2시 전에 잡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시가 돼야 잘 준비를 합니다. 그 대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죠. 근데 제가 이 메타패스 테스트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여태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해볼 때는 회사가 어려움을 많이 사실 겪었어요. 시행착오도 좀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거는 강 회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면역력도 생겼고 경험도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서 했었구나. 그래서 모든 위험한 고비라든가 어, 그걸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규 사업자들은 진짜 행운합니다. 우리는 사실 위험한 고비를 같이 회사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안해요. 집안이 잘 살게 됐다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서 생활하던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이제 터전을 잘 닦아서 있을 때 들어오는 그 태어난 자녀, 우리 막내가 그랬는데요. 저는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막내는 아주 집안이 좀 괜찮았을 때 태어났어요. 그렇듯이 지금 신규 회원들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분들은 마음 편하게 지금 사업해도 되겠구나. 물론 이제 단점도 좀 있죠. 그런데 이 메타패스트를 제가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더 열심히 할 건데, 그것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회사다는 거죠. 그런 데가 뭐 많이 있죠. 외국계. 한국에는 또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정부가 아직 그 금융적으로 규제에서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베트남 본사, 베트남에서 G1, G2, G3, G4 허가까지 다 받고 아, 탄탄대로로 나갈 수 있고 옆에 이웃 나라까지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제 본격적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제한된 수입을 얻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수입.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무한대의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게 없습니다. 위가 없어요, 위가. 위가 탁 터졌어요. 한 달에 수십억도 벌 수 있는 거죠. 수십억 버는 사람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음, 비록 한국 사업자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겁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전문 경영인이 문화이며 수익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회사는 전문 게임 개발 업체이면서 그걸로 본인이 그 회사가 직접 경영해서 직접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만 제공하고 경영은 우리가 각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웹3 경영이라고 합니다. 웹3 경영. 웹3 경영을 말로만 부르짖는데 이 회사는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직접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얼마 안 된 일이죠. 지사장 제도로 바뀌고 나서 생긴 건데 벌써 고소득자가 이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뭐 5억 버는 사업자, 3억 버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게 3억, 5억이 한 달에 이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5%밖에, 지금 100% 중에 5%밖에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수입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약 3년 후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마 올해 6월 말, 늦으면 6월 말, 빠르면 5월 말에 모든 기초적인 개발은 다 끝날 거로 보면 회사가 전문적으로 마케팅 분야에 힘을 쏟을 건데, 여태까지 지금 조금 우리들한테 기대 심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모든 부분들은 개발이 끝나면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쓸 건데, 그때서부터의 소득은 지금의 소득은 게임이 안 된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줌 미팅 때 여러분한테 그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구자적 자세, 선구자적 정신으로 메타베스트에 이제 들어오신 거네요. 자,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써보지 않았던 웹3 경영,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년 후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대단한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무한대 수익을, 그렇죠. 우리의 소득은, 많은 분들이, 자, 얼마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한대 수익,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얼마를 집어넣으면 몇 프로냐 나오냐, 데일리가 몇 프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프로야? 뭐 1%야? 2%야? 3%야? 물어보대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야, 우리는 대비가 500%야. 하고 대답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도 또 있죠. 내 말이 나가가지고 딱 1등 했더니 60만 원 벌어오더라고요. 그날은 500% 대비가 들어온, 사실 더 넘지만 높게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 화제를, 자, 이제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나오니까 기대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많은 회원분들이 기대 속에서 강의를 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그 김시원 강사님이죠. 김시원 강사님께서는 앞으로 강의를 좀 더 또 색다르게 또 하실 것 같아요. 뭐 호기심과 선구자적 자세. 아주 좋습니다. 선구자 김심원 이렇게. 선구.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도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을 기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또 기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제 산하에서 배출된 지사장들이 두 분 계십니다. 제 산하였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과 사업을 같이 하다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간택받아서 지사장이 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아날로그 쪽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중강의도 김인수 강사님한테 많이 배워가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PPT 자료도 아직 못 만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왜냐, 저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내가 독학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건 김현수 강사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더 쉽죠.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저는 아날로그 방식과 최첨단 방식을 병행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전자칠판을 지금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최고 좋은 거 삼성 제일 비싼 걸로 구입했습니다. 이양이면. 그리고 전자칠판으로 매주 중강의를 할 겁니다. 매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첨단과 그 아날로그라는 건 칠판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조금 이제 미흡하다면 미흡한 건데 사실 노력 안 해서 그런 것이 그 미흡한 게 아닌데 뭐냐면 요거를 이 좋은 플랫폼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같이 아날로그 세대들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자기 방식대로의 사고를 갖고 접근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 사실은 조금만 내가 개혁적인 정신, 진보적인 정신을 머릿속에 넣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하는 것도 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규 가입하는데 어렵대요. 그러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할 때의 시간보다 더 빨리, 더 간편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렵다 하면 은행 계좌 개설도 안 하시겠네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라고만 마음 먹고 내 거로 만들라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칠판 강의를 할 겁니다. 칠판 강의. 그래서 PPT 자료를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제가 직접 연필을 갖고 체크해 가면서 그 부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강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지금 저희한테 적절한 그런 또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이 그야말로 선구자적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게 뭐지 하고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의 그 감각을 갖고 그런 부분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면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뭐 뽑아놓은 거는 이제 거의 됐으니까
자, 이제 프리하게, 부터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시간은 조금 그래도 남았으니까, 에, 자, 이제 편하게. 그럼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어, 우리 김시원 지사님께서는 여기서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의 수익은 무한대인데, 개인적으로, 수익을, 그래도, 자, 전에, 어, 기존 게임에서 또 좀 돈도 많이 벌으셨고, FXS도 또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일로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안정적인 체계인데, 여기는 아직, 뭐랄까, 그 당시에, 뭐 지금 이제 많이 안정돼 갔지만,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또 그걸 버렸을 때는, 어, 이게 잘 됐을 때 꽤 큰 어떤 비전이 있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음, 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저보고 자서전을 쓰라는 얘기를 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서전 쓰라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야단치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자서전은 죽은 다음에 쓰는 거야. 그러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 아프리카 사막에 내던지고 돌아오면 김포공항에 아니, 인천공항에 먼저 와서 너희들이 이제 오냐 이럴 사람이라고 저는 친구들한테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하던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20년이나 잘하고 있는 그 사업 남들이 다 인정하는 고수 중에 고수였는데 그 자금을 몽땅 다 빼서 여기다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황당무계하게 듣지 마시고 저는 결국 해냅니다. 결국 해내는데 조금 늦을 뿐인데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통령 된다고 남자가 한번 배 탔잖아요. 입 밖으로. 입 밖으로 배 탔으면 해야죠. 대통령 돼야죠. 내 묘비에 어느 국가 초대 대통령 김심원 이렇게 돼야 저 후대에 우리 손주가 대통령이었어.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웃으시고 계신 분이 99%가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은 세 개지의 세상이었어요. 세 가지 세상. 불과 한 7년 전, 약 7년 전만 해도 두 가지 세상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 하나는 사후 세계. 자, 살아생전에 몸 닫고 있는 데는 현실 세계고요. 죽어서 가는 데가 사후 세계입니다. 근데 약 7년, 제 기억으로 약 7년 정도 됐는가 싶은데, 물론 뭐, FS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신을 접하죠. 외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블록체인을 제일 먼저 강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뒤따라서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뒤따라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피자가 어쩌고 그거 23만 원일 때 부산역 광장에서 제가 최초로 강의했습니다. 비트코인 23만 원. 유통시장에는 그 다다음 해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사기꾼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23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도지코인 23전 할 때, 이런도 안 했어요. 도지코인 23전 할 때 유통회사 대표사업자를 맡았어요. 테라노에서. 도지코인 23전 할 때. 이게 현실 세계에서 내가 했던 일인데. 약 7년 정도 고르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신조가 나오는데 블룸버그 통신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중국의 입김도 세가지고 CNN서부터 뭐 몇 가지 이제 중국 화교들이 많이 보는 걸 많이 봅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 공부를 많이 하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약 7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톡 튀어나왔어요. 메타버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상세계래. 뭐야 이거 무슨 세계? 가상세계? 그러더니 지구가 또 하나 생겼다. 지구가 또 하나 생겼어. 어?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언론 머스크인가 이름도 개성망측한 사람이 그걸로 뭐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는데 돈을 받는. 뭐야 이거? 그리고 또 뭐 가상세계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갖고 뭘 가상세계 가서 루비통을 살 수 있다. 가상세계에 내가 아닌 내 아바타가 가서 루비통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뭐 다 해보고 가격 평정해서 사면 현실 세계에 내 주소로 택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이 현실 세계 매출을 초과했대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가상 세계에 뛰어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순수익도 높아지고 그 가상 세계가 현실화다. 청와대도 중국 사람한테 팔렸대네요. 한강철교도 팔렸고요. 원래 외국인이 한국의 땅을 못 사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못 이루는 꿈을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서 가상 세계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왜 건설 못해요? 가상 세계에서 내가 17살로 다시 지금 70 하나니까 거꾸로 하면 17 아닙니까? 1년 지나면 18.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젊게 다시 가상 세계에서 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메타패스트를 만났으니까 더 잘 됐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서 최소한 100억은 무조건 넘게 번다. 100억 버는 시기가 빠르냐, 조금 더 걸리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전 빨리 100억을 벌 것 같아요. 100억을 벌면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에서 사이버 국가를 만들 겁니다. 건국자금이라고 그러죠. 건국자금 100억. 거기서 제가 초대 대통령 할 거. 이상입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음, 그 이름이 이제 김심원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심원하시네요. 심원한 세계를 말씀해 주셨고, 이건 뭐 저도 다 생각, 여기까지 저는 생각 못 했는데, 가상 세계에서 사이버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겠다. 운영 한번 해보겠다.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나의 국가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겠다. 그런 포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타패스트의 새로운 포부, 가상세계 대통령. 그거 괜찮네요. 자, 우리 김심원 대통령이 되는 날이 멀지 않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국적으로 100억. 자, 100억 만들자. 아, 좋습니다. 100억 클럽을 제가 주장해왔는데, 100억 클럽을 만들어서 100억 가상세계 대통령 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우리 배구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메타페스트는 독특하게, 그야말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고, 우리 이제 뭐 봉학근 강사님은 그 MBC 전 해설위원 뭐 이렇게 방송계에 또 상당한 경험치를 가지고 계시고 그 경험을 여기서 이제 쏟아붓고 계시죠. 자, 우리 게임계의 금융계의 나름대로 또 제야의 고수로서 역할을 해오셨던 우리 심원하신 김심원 또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고 오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막 줄줄이 쏟아내실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야말로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마인드와 그런 걸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뭐 제아의 고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멘탈은 저도 멘탈은 뭐 늘 사람한테 30대, 40대 얘기하는데 멘탈은 20대시네요. 아, 청년입니다. 멘탈은. 참,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그 오프라인에 하고 계신데, 뭐 온라인으로, 중강의도 속속히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우리 마무리를 좀 적어보죠.
김시원 대표님 앞으로의 포부와 기대와 또 그 우리 회원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거나 하시면 프리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는 뜻에서 저도 격언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팽이도 선을 넘는다. 이 말이 저는 좀 많이 우리 사업에 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달팽이도 산을 넘는다. 그럼 산 넘죠, 그죠? 그 소리는 뭐냐? 먼저 했다고 최고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먼저 했다고 최고가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나한테 맞지 않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제가 중요한 거는 똑같이 사업해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임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해라. 그 강한철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말 중에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준비 안 한 사람은 성공 못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회사가 이렇게 4년, 3, 4년을 지나갔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갖고 있다. 본인 잘못입니다. 본인 잘못. 회사는 정신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산하 회원들한테 회사한테 너무 자세한 거를 요구하지 마라. 나도 처음에는 회사한테 불만이 많았다. 불만이 많아서 바른 말을 하다가 단톡방에 강퇴를 5번이나 당한 사람이다. 사실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회사에서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회사 가서도 큰 소리를 낸 적도 있고 한 만큼 내 딴에는 바른 소리를 한 거죠. 내 딴에는. 근데 회사에서 받아들일 때는 가정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격한 발언도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할 겁니다. 그게 저한테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회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러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효율적으로 물고 늘어지라는 거죠.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준 강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함께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메타패스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영원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 우리 김심원 지사님, 김심원 강사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약간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정말 기대를 우리 회원 모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